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땅 위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땅 속을 보고 그린 거예요. 땅 속을. 그래서 대체로 지질 구조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지질 구조선은 많이 깎이고 그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는 산맥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질 구조선과 산맥의 방향이 일치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나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땅 속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실제 지형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고 소백 산맥이라고 써있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 하천이 나타나요. 산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산맥이라고 써있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여기서 말하는 산맥은 실제 지형이 아니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땅속에 지질 구조선이 있다고 해서 그 위에 반드시 산맥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산맥이란 말 때문에 헷갈리는데 실제 지형이 아니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사할 수 있잖아. 과학 기술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본 거지. 땅을 여러 번 파보고. 자, 근데 봐봐. 근데 이제 산맥도를 물론 교과서에서 쓰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 지형하고 다르지만 왜 쓰냐면 얘는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리한 게 아니라 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면 산맥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중생 때 초기, 중기, 야우통 방향 구조선, 중국 방향 구조선 그런 거 설명하려면 당연히 지질 구조선 얘기가 나오고 산맥도라고 이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산맥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 지형하고 맞지 않으니까. 어차피 난 지리 별로 관심도 없고 등산할 때 지도를 샀더니 그거 보고 따라갔더니 갑자기 하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이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맥도를 초기에 그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야. 자, 이름은 굳이 말 안 할 텐데 그 사람이 일제시대 초기 때 우리나라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자원을 수탈해 가려고 가져가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맥도를 그린 거예요. 지질 구조를 알아내면서. 그래서 일단 의도가 불순하죠. 자, 그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3군데 정도가 잘 나와요. 그 중에 이미 2군데는 나왔고 한 군데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주고요. 자, 첫 번째. 자,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대구 한번 볼게요. 대구. 자, 지도에서는 26페이지 지도 한번 봐봐요. 26페이지 지도에서 오른쪽에 산맥도죠. 산맥도. 그래서 대구를 보면은 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어요. 대구가 어디냐면 여기가 대구예요. 여기가 대구야. 나는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대구를 지금 분지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지라고 배웠잖아. 근데 문제는 대구 이 남해안이 뻥 뚫려 있잖아. 산맥도를 보면은. 그래 안 그래? 분지야 분지 아니야. 산맥도만 보면. 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분지라고 배우잖아. 왜냐면 실제 지형하고 산맥도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산경도 한번 봐보세요. 산경도를 봤더니 이 산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죠. 남해안 쪽으로. 실제 지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해안이 다워진 이유가 남쪽에서 주로 이렇게 바람이 여름철에 불 때 여기 산줄기에 부딪혀가지고 비를 뿌리는 거예요. 대구는 소지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대구가 산맥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 장소, 첫 번째 지역이라는 거. 일단 대구라고만 적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가 또 실제 지형하고 다르냐면 차령 산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령 산맥 한번 찾아보세요. 산맥도에서. 차령 산맥. 자, 차령 산맥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남한 한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차령 산맥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뻗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산맥에 실제로 산줄기가 있으면 하천이 여기 이렇게 가로지를 수는 없어요. 하천이 물이 산을 넘어갈 수 없잖아. 근데 실제로 봤더니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남한강이 차령산맥을 가로질러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차령산맥은 되게 높이도 낮고 연소통도 없어요. 지질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거의 평지예요.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산맥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잖아?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주시면 돼.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나오기도 했고 대구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아마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언제 설명했냐면 다설치 할 때 소백, 삼백, 서사면이라고 해서 이때 여기에 눈이 많이 온다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문제집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요? 봐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뻗어나온 게 소백산맥인데 소백산맥 서사면이면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넓게 그릴 수는 없어. 이게 다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은 소백산맥 서사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노령산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있어요. 소백산맥에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전라남북도를 가로 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산맥도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눈이 오는 곳은 소백산맥 서사면이 아니라 전라북도 황해안이란 말이죠. 황해안.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상경도 한번 봐보세요. 상경도를 보면 이 산줄기에서 이렇게 산줄기가 또 뻗어나와서 전라도를 이렇게 동서로 가로 지을 거예요. 나눌 거예요. 그렇잖아? 자, 여기는 산맥도에서는 안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 가면 전라도는 동서로 나뉘어 있어요.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말투가 이렇게 비슷하고 산은 너무나 힘드니까 먹을 거리도 이렇게 비슷하고 심지어 판소리도 서쪽하고 동쪽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전라도 이 부분이 바로 산맥도하고 실제 지형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눈은 전라북도 황해안 지역 전음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요. 그때 설명했던 거잖아.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지도에서 표시하고 원리 그 것 좀 간단히 좀 익혀주세요. 아직 여기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여기가. 그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할 때 고산 갈 사람은 조용히 갔다 오면 돼요. 굳이 말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 많은 애들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매점에서 발견되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게 내가 가서 발견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선생님이 발견해서 데리고 와요. 내가 매점에 있다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데리고 온 적도 있어. 다 명문에서. 자, 여기까지가 상경도 정리 끝이에요. 그 다음 상경도 들어갈게요. 자, 상경도는 첫 번째 뭘 가지고 물어보냐면 얘는 일본인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체계예요.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는 상경도를 쓰고 있었더라. 대표적으로 대동여도는 상경도를 따르고 있겠죠. 사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처음 썼는지. 자, 근데 얘가 이제 산맥도하고 다른 이유는 지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니까 땅 위에 있는 실제 지형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 지형이 기준이에요. 땅속은 몰라. 상관없어. 지질 구조는 뭐가 됐든 상관없이 땅 위에 있는 산을 보고 그랬더라. 자, 그래서 산맥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지문들이 나오냐면 산지의 연속성이 당연히 뚜렷하겠죠. 산맥도에서는 촬영 화면이 끊어지잖아. 근데 얘는 실제 지형을 보고 그린 거니까 산지의 연속성이 뚜렷하더라. 자, 그 다음 이걸 보면 생활권의 구분이 용이에요.